확실히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건 AI와 이제 반도체인데 자동차 쪽은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이 좀 미스가 됐죠. 네, 그거는 미리 소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래도 뭐 현대차 지금 뭐 실적 보고 사나 자동차가 많이 팔리나 그런 기대감은 원래 좀 없었는데 네. 그래도 뭐 기대는 항상 이제 로봇이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AI가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쪽은 아직 이제 시작한 건가요? 하여튼 1에서 10까지 간다 그러면 1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의 문제도 있고 생산력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이미 프로토타입은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실제 이제 공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그냥 아주 장기 투자자다. 그래서 우리 뭐 애들이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다. 이러면은 로봇 또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프록시 현대차에 이렇게 박아놓고 그냥 안 보고 있으면은 한 두세 배 있다 이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10년 안에인데 뭐 한 5년 안에 또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염려는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상장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네. 뭐 정의선 회장도 또 그거 엑시트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또 쓸 거다라는 네. 예상이 또 지배적이니까 네. 분명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현대차에 대한 뭐 모멘텀은 생길 것 같은데 상장을 하고 나면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복 상장이고 물론 시장은 다릅니다만 네네. 그럼 그 기대감으로 현대차를 샀던 핫머니가 네. 미국에 있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너무 멀리까지 여쭤보긴 합니다만 네. 이게 또 현실이 될 수 있어서. 네, 그때는 그거 사는 게 맞죠. 네. 어차피 이제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이런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장하면은 그쪽으로 옮겨 타는 게 맞습니다. 네. 아하. 이게 그리고 자율주행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대차 완전히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로봇을 만들 때 이제 3만 대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28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부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그렇죠. 것들은 현대차 그룹이 쭉 할 거예요. 네. 또 데이터 센터 얼마 전에 뭐 새만금에 발표한 것도 있고. 예, 모비스나 그런 거. 제가 현대차를 좋게 보는 거는 지금 새만금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길어질까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현대차는 자꾸 이제 그냥 플랫폼은 자동차지만은 IT 기업으로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온다는 거는 뭐냐면은 GPU도 있어야 되고 두뇌도 있어야 되고 AI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발표회장에 그때 보셨을 때 바로 뒤에서 구글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나와서 서포팅 발언하고 발표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은 휴머노이드에 제일 잘하는 게 옵티머스잖아요, 테슬라. 네. 그건 너무 잘하잖아요. 거기는 자동차 회사하고 공장 다 있고 AI도 XAI 갖고 있고 다 있어요. 자기 혼자 다 해요. 자기네가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정말 1, 2, 3등 할 애들을 빨리 찾아서 합종 연행을 해야 되는데 구글은 없잖아요. 엔비디아도 없어요. 네. 그런데 딱 걔네가 찍은 게 바로 아틀라스,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깜부치킨 하면서 GPU 5만 장을 줬어요. 5만 장이라는 거는 5조 원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웬만한 빅테크 회사들도 그만큼 확보도 못하고 있는 정도의 수량입니다. 그거를 새만금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요. 9조 원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죠. 예. 그거를 짓고 있는 건 뭐냐면은 로봇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지금 쓰고 있는, 뭐 클로드 대단해 뭐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있는 우리가 올려놓은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학습하고 그다음에 추론하고 더 얹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주고 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지컬 AI 시대는 학습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물리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작년 10월, 11월 달에 해가지고 중국의 유니트리나 이런 데 공장 방문을 다 했었습니다. 오, 한국 사람 요즘에 못 오게 한다던데 막. 저희가 사장단들만 특별히 해가지고 중국에 해서, 같이 가신 사장님들이 있는데, 또 한국의 큰 손들과. 예, 데이터 센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로스 힐. 예. 처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데이터 센터 가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 10,000평까지는 안 돼요. 한 5,000평 정도 되는 거에 집을 지어놨어요, 그 안에다가. 집이요? 예, 집같이 지어놓고, 하나는 부엌을 지어놓고, 하나 거실 지어놓고, 여기 부엌도 만들어 놓고 해서, 옆에 한 사람이 구글을 끼고 계속 수건을 적고 있고요. 옆에서 학습.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I가 학습했던 거는 그런 학습인 거고요.
0과 1 디짓을 가지고 한 학습인 거고요. 지금 로봇이 하는 거는 물리적인 학습입니다. 그쵸. 그거를 각도를 몇 도로 틀어서 몇 도를 향해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계속 따라하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그냥 네. 어린아이가 말 배우고 걷는 거 그렇죠. 배우듯이.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갔다 오고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한국이나 또는 이제 휴머노이드 만드는 미국 업체들에 비해서 반의 반값 또는 반값에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잘할 거다. 이건 아는데 하나 문제는 걔네는 두뇌는 부족하고 둘째 미국은 절대 안 산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보안 이슈가 가장 큰데 거기다가 심지어 눈까지 달리고 두뇌까지 달린 휴머노이드가 반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다가. 미국이 과연 공장에 그걸 넣을까요? 설계도 다 털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미 합작. 미국에서 믿을 만한 로봇, 일본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피규어 원이라는 거는 예. 어떻게 따지면 중소기업이나 다름없고요.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투자를 많이 받았어도. 거기가 뭐 AI로는 앞서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봐야 소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동차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규어원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냉장고 정리도 잘하고 하지만 네, 네. 결국에는 그거 누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줄 건데 이 문제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투자를 받고 만들고 공장 세워야 되고 하는데 현대차는 지금 아틀라스는 이미 미국 공장에서 네.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테슬라 모델 S와 X를 단종시키고 그 라인에서 지금 로봇 조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단가를 떨어뜨려야지 보급이 되고 승자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무조건 2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본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선진국, 그러니까 세상이 반으로 나뉘어요. 중국과 중국 친화적인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로 나뉠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거기서 2등은 무조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할 거다. 아하.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 네. 짧은 것보다는. 네. 근데 이게 장기 그림입니다. 2차 전지처럼 캐즘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또 끝없이 그냥 쉽게 성장하기는 또 네. 불가능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네. 또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데이터 센터 그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참 저기 있다. 여기 얼마 전에 AI 데이터 센터 요거 특강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호돌이님의 강의. AI 시대 숨은 수혜주 찾기인데 사실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엄청 넓잖아요. 또 그렇죠. 최근에 예. 굉장히 강력하게 떠오른 게 그 CPU, 뭐 광통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열풍이더라고요. 미국 주식, 뭐 중국 주식, 일본 주식, 뭐 한국도 그렇고. 네. 이건 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전방위 산업이나 이쪽으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위주로 모자랐던 것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칩 규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발열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네. 데이터 그러니까. 전송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보틀렉이 딴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GPU 너무 좋아 이랬는데 그럼 HBM으로 따라가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잡혀놔서 GPU 속도를 100으로 다 쓸 수 있어 이랬는데 HBM까지 썼는데 GPU가 다시 100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보틀렉이 왜냐면 계속 올라가니까 호퍼칩에서 이제 루비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블랙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 속도를 다 못 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봤더니 이제 모자른 것들이 바로 그런 통신의 이동, 인풋, 아웃풋의 문제가 되고 있는 COP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리선으로 했는데 구리선은 열도 많이 나고 속도도 느리니까 네. 광으로 바꾸자 이런 게 이제 COP잖아요.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나가고 있으니까 뭐 루멘텀이라든지 미국의 주식 관련한 광 관련한 기업들이 폭등을 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사이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낸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SRAM이나 낸드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학습을 했고 이제 추론을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더 확대되면은 에이전트 AI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의 AI들은 사실상 단기 기억은 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제가 뭐 3개월, 6개월 전에 물어봤던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진 않아요. 그냥 삭제해요. 네. 용량이 모자르기 때문에. 근데 에이전트는 뭐예요? 비서잖아요. 네. 근데 비서가 내가 시킨 일을 까먹고 있으면 그게 잘리죠. 그런 비서는. 잘리죠. 예. 욕 진탕 먹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단기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요. 네. 예, SRAM도 필요한 거고 낸드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주 쓸 것 같은 건 여기다가 잠깐 넣어놓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빨리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샌디스크가 아까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표현하신 이유들도
그런 대로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거고. 장기 기억 때문에. 네. 그리고 요새 여쭤보실지 모르겠지만 기판도 많이 올랐잖아요. PCB 정말이죠. 기판. 그죠,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HBM 관련한 기판들 위주로 작년에 내내 올랐었고 요새 오르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나 네네네. 심지어 이 LG이노텍 이런 것들은 네. 또 다른 얘기예요. 예. 네, 걔네들은 TSMC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어 패키지 큰 거요. 예, 예, 예. 그래서 코어스라고 하시는 거 네네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네. 네,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코어스. 네. 약자고 파운드리에서 하고 로직 반도체 만들 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루빈으로 넘어갈 때도 그 기판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네. 그래서 1.5배, 2배 이런 식으로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거의 젠슨왕이 거의 뭐 방패처럼 이렇게 들고 나왔던 뭐 네. 이마해지고 뭐.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안에다가 다 실장을 하게 되고 가까운 거리에다 두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런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FCBGA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FCBGA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이비덴이 1등이에요. 일본의 일본에. 이비덴이 1등이고 거의 마켓시어 25% 정도 되고요. 거의 뭐 일본의 삼성전기 이런 느낌? 네, 그거 뭐 사셔도 됩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캐파 증설이 조금 이제 더디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대만에 유니마이크론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그 낙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삼성전기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MLCC도 있지만 그 FCBGA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얼마 안 되지만 이제 20%까지 이상 넘어갈 거고 그 단가가 지금 뭐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수도 뭐 8단 10단 쐈으면 지금 20단까지 쏴야 되고요. 그게 휘면 안 됩니다. 이게 기판이. 이 기판이 열이 나면 휘어버리거든요. 뭐 사실 그것도 네. 엄청 많이 실장을 하는데 그게 네. 안 휘는 게 더 이상할 정도. 예, 열 때문에 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잡는 게 FCBGA입니다. 또 나중에 또 네. 유리기판. 예, 그래서 그 유리기판이 TCP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하여튼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이 낙수 효과가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온갖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전력기기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그것도 온갖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다 쓰고 있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이 지경이 난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제 전력 끌어오고 뭐 반도체 끌어오고 기판 끌어오고 광통신 끌어오고 사실은 영혼까지 끌어와요. 네. 아니 왜냐면은 이게 두 가지 파로 나뉘는데 네. 삼성전기를 보면서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저 대형주가 지금 실적 대비 한 달 만에 주가가 4배 이상 오르는 게 말이 돼? 또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은 거의 딱 올라타 갖고 달리는 말 꽉 잡고 안 내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막 단기간 막 2배, 3배 벌고 있고 좀 어지럽진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영사들이 그거 하는 역할이 예. 안 그러면 이제 돈을 저희한테 왜 맡기겠습니까? 그냥 ETF 사면 되지. 이 트렌드 변화와 기술 변화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빨리 종목을 이제 새로 바꿔놓고 수수료 주고 예. 맡기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여기 달리는 이제 말 선수들 빨리빨리 찾아.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타임리하게 못 사지만은 그 주도주를 놓치지 않게끔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예. 전쟁터입니다. 네, 전쟁터. 이제 전쟁터에 계시는 검투사신 거고요. 이렇게 요만한 이제 목마 타고 있는 어린이들이 저 형들 무섭다. 이게. 야, 이게 진짜 실전입니다. 에너지도 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것도 데이터 센터에서 다 파생되는 건데 원전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 일각에선 그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또 11월에 중간선거 있다 네. 보니까 트럼프가 싫어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더 빛을 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이 내러티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미리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쟁 나고 그다음에 유가 폭등하면서 신재생이랑 이런 주가가 좀 랠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차분하게 이게 이제 진짜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냐 이런 걸 점검하면서 잠깐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주가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수혜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원자력도 이제 가동을 중단했던 것들 다시 가동을 미국에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LNG 터미널 미국이 지금 산유국이 생산량으로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출을 하고 싶은데 수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중동산 원료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이제 중진류고 네. 경진류잖아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산업 설비, 정유 설비 시설들이 중진류에 맞게끔 좀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대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근데 지금 수요가 청정 에너지인 LNG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LNG 수출을 더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젝트들이 승인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LNG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벤처 글로벌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걔네가 이제 10조 투자를 또 받았어요. 네. 터미널 원래 10조 투자했었고 그 증설하는 계획들이 천천히 가다가 4월 달에 바로 바로 승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해야 되니까. 원유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빨리빨리 해줘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원전은 필요한데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으로 돌려야 하는데 사실 그걸로도 부족하니 가장 급하게 빨리 돌릴 수 있는 건 가스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도 또 투자가 빠르게 또 집행되고 있고 네. LNG 관련주들도 사실은 좀 많기는 많아요. 네. 심지어 그 강관까지도 다 LNG 관련주 막 이렇게 가지 않나요? 네네. 그건 좀 약간 레이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로는 먼저 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옛날에 뭐 조선 사이클이나 뭐 중동의 그 엔지니어링 사이클을 봤을 때도, 약간 늦게 이제 성광밴드, 태광 이런 것들은 늦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빨리 끝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저는 이제 큰 업체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ENA 뭐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터빈 많이 하고 있고 뭐 원전도 하고 있는 원전 주기기를 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회사들 다 이제 주목해야 될 거고, 그거는 장기팀으로도 좋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문 닫은 원전이 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마일 섬에 무슨 원전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면서 다시 재가동을 시작한다고 승인 냈는데 미국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이제 투자한 회사들도 계속 SMR. SMR 관련해서 투자한 회사, 테라파워 이런 회사들도 계속 승인 요청 중이고, 승인도 빨리빨리 나오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또 전력이 부족한 만큼 더 빠르게 또 돌아갈 수 그렇죠.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게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잖아요.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트럼프한테 뭐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럼 증시는 어떤 영향 어떻게 받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70년 동안에 그 중간 선거가 있었던 11월 달,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차례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한 차례 그 리만 사태 때 한 번만 빠졌고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은 6개월 뒤 기준입니다. 그래서 95% 확률로 6개월 뒤에 올랐고 평균 수익률은 약 14%. 그러니까 평균 주가 상승률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요, 요것도 중요한데, 근데 요거 차트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제가 한 거보다 요거를 하나, 빨간색이 중간 선거거든요. 뒤에 올랐고, 뒤에 올랐고, 뒤에 올랐고, 뒤에 올랐고, 뒤에 올랐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고요, 물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 뭐 나도 알아 이러실 수 있지만 이상하게 요 전에는 빠지더라고요. 언제요? 3분기. 11월 전에. 중간 선거 전에 3분기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중간 선거 지나고 나서는 6개월간은 거의 높은 확률로 오르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게 시장이 계속 뻗어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약간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2분기는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케빈 워시 연준 후보자가 이제 어쨌든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꾸 매파라고 하는 오해할 수 있는데, 어제 청문회 얘기 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 매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약간 비둘기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약간. 당시에는 매파적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고. 지금은 PC조차도 코어 PC조차도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아웃라이어들 빼고서 더 낮게 해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볼 때 그것도 조정 지표로 보겠다. 뭐냐면 한 달에 확 튀었던 거랑 팍 빠졌던 거는 제거해놓고 나머지 평균으로 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2%가 나와요. 그게 PC 코어 PC가 2.6이 아니라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튀는 것들은 제거하고 보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발언이 대차 대비 조표는 축소를 하겠지만은 그 돈을 빨아들이겠지만은 금리는 내리는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연준 의장이 새로 들어온 기대들이 있으면서 아마 2분기, 그러니까 지금 4월, 5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간은 조금 이제 좀 기대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직전에는 조금 조정이 과거 통계적으로는 있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는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하셔도 좋고, 그걸 참조해가지고 한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네. 내년 상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변압기 같은 이제 전력기기도 사실 장기간 거의 뭐 3년 넘게 네. 예, 랠리 중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결코 이제는 밸류가 싸지 않은데 네. 완전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강세는 계속 갈까요? 이것도 장기 네. 테마로? 저희가 거의 2년 반, 3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송배전 그 대규모 설비에서 발전소에서 나가는 그런 발전기 쪽 하는 쪽 HD 일렉트릭 이런 데도 투자했고 효성중공으로 내렸다가 이제 배전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공장단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해서 LS 일렉트릭까지 쭉 다 말씀하시면 네. 다 거의 신고가 아닌가요?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위에부터 이렇게 사다가 하나는 다 팔고 이제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팔겠어요. 예. 무서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예. 못 팔겠다고요? 예. 이게 밸류도 사실상 밸류로 보면은 이렇게 싼 밸류 절대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동안 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증설을 좀 했는데 얘네들이 증설을 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약간 보수적인 회사들이에요, 다. 그래서 증설을 했는데 다 10에서 20% 이 정도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런 것만 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제일 쇼티지는 에너지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자재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같이 한번 가보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조방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방원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조방원 중에는 그래도 원자력이지만 전력기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너지 쪽이잖아요. 에너지 인프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희가 그렇게 좋아해서 오래 갖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보고 사실 놀랐어요. 왜요? 시가총액 7위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죠? 예. 예, 예.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온 줄 몰랐는데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2만 원 돌파했고 예. 여기도 또 이제 신고가예요. 예. 저희는 이거는 그냥 2030년까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큰 시장이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예, 원전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원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예. 얘는 원자력으로 만들어요, 직접. 또 방산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조방원 중에 조선 방산도 네. 사실은 되게 장기간 가고 있어요. 네. 뭔가 러우 전쟁도 끝날 것 같다 그러면 한 번씩 조정받고 이란 전쟁도 휴전 들어간다 조정받았지만 또 이후에는 또 다시 또 신고가 가는 이런 흐름들. 네. 이거는 뭐 각국의 국방비 예산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어서 그럴까요? 네. 방산도 여태까지 뭐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방산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누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산 무기체계, 중에서. 네, 방산 중에서 누가 좋다 이렇게 가야 돼요. 누가 그래서 좋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로템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이제 가져갔었는데 로템은 이제 지상방산이고 이제 잘 아는 이제 K1 뭐 이렇게 해서 탱크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란 전쟁 이후로는 다들 뭐 다 알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뭐 에어돔을 아이언돔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구축하기 위한 패트리어트류의 저고도 중고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 그런데 뭐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어젠가 비공 이제 발주 이제 네. 계약했다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미국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막 흥분했는데 보니까 오늘 공시한 걸로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1,600억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배나 또는 근거리 해양 쪽에서 적들이 들어올 때나 배가 들어올 때나 초고속정이 들어올 때 그런 걸 쏴서 비공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대함.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호위함이나 함도에서 막 기관총 같은 걸 막 쏴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맞추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그런데 그거 다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공을 그냥 달아놨는데 그걸 달으면은 유도무기라서 그냥 레이저로 가서 다 그냥 대충 앞에다 대고 쏘면은 가서 맞춥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대당 5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5천만 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몇 억짜리 뭐 이런 거를 쓰다가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단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LIG
DNA죠 이제는. 네. 그 회사에서 그 비공을 미국에서 성능 테스트 한 것만 해도 사실은 몇 년 되긴 했죠. 네. 예, 기대감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조선주는 거의 한 반년 가까이 횡보하다가 최근에 조금은 모멘텀이 생기고는 있어요. 네. 조선주도 참 저도 오랜만에 여쭤봅니다. 네. 조선주는 이제 아까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은 아닌데 과거에 성과가 올라가면서 수주하는 것들이 계속 인식이 되면서 실적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들도 이제 대부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 플레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거 뭐 업종을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싸지면은 좀 사고 또 많이 오르면 좀 팔고 이런 정도의 트레이딩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반등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삼성의 SDI는 뭐 네.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뭐 벤츠랑 뭐 10조 원 가까운 네네. 계약 규모 뭐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 확실히 좀 달라졌나요? 2차전지 쪽은? 이게 반신반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이미 모두가 확신에 차면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방산처럼 뭐 3년 지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닥 찍은 거는 작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좋아지는 거는 뭐 ESS 수요 있고 뭐 이런데 ESS 수요는 사실 전체 2차전지 수요에 많이 돼야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했던 거는 사실상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이제 스팟 가격들이 나오는데 거의 한 80% 올랐어요. 바닥 대비. 네. 네. 그래서 거의 18만 원, 톤당 18만 위안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게 10만 위안 밑으로 한번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구조 조정이 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양극재는 아직도 공급 과잉이래요. 중국에서. 네. 양극재나 뭐 이런 것들은 공급 과잉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일단 구조 조정 효과, 그 다음에 양극재 가동률도 다시 올라오고는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확 좋아진다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캐즘이 거의 끝났다. 그래서 새로 이제 지금부터 완전히 좋을 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부터 빌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LFP를 할 수 있는 한국 업체. 네, 어차피 ESS는 LFP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LFP를 가지고 하는 회사들 위주로만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SDI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원계 하이니켈 쪽을 유럽에 그것도 럭셔리카 위주로 해가지고 BMW, 뭐 벤츠, 폭스바겐 다 넣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하이엔드 쪽에서 또 포지션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SDI도 ESS 잘하고 있고, LG엔솔도 ESS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공급하는 양극재는 LNF가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중국 애들을 대체하는 애들 쪽. 네. 중국이 싸도 중국 걸 안 쓰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공급망이 끊기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 거 많이 쓰고 거기에 대체제로 또 적당하게 한국 거를 같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완전히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좋아지려고 턴어라운드 할 때 또 많이 오르니까 그런 성질이 또 최근에 2차 전지에서도 있었던 거네요. 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게 다 이제 더 이상 안 나빠지면은 그때는 이제 또 실적을 보면서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빌드업, 빌드업 과정이고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잊혀졌나?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소형주, 코스닥 중심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활성화한다라고 할 때만 반짝이다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데 그 코스닥의 그 종목 구성을 보면은 이제 다 금방 아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사실 바이오랑 2차 전지랑 IT 소부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순위가 뭐 에코프로 VM 그다음에 뭐 그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노공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가 요새 조금 몇몇 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시장을 흐리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근데 저희는 바이오도 이제 좋게 봅니다. 바이오 중에서 지금 시가총액 큰 것들이 딱 경쟁력 있고 기술 수출 많이 한 애들이 시가총액 다 1, 2, 3, 4위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데들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찍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도 이제 노이즈 바이오 몇 개 없어지고 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 중에서도 플랫폼 기술 네. 중심으로 이것도 그러면은 기술 이전을 한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네. 보시나요? 네네. 다른 것보다는. 그리고 또 이제 증시는 사상 최고치 가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런 기사 있더라고요. 최근 2년 동안 투자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사람이 한 46%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투자를 직접 하시더라도 이 불장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겠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개별주를 사게 되면은 시장이 오를 때 못 오르는 소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발굴하는 게 재밌고 주식을 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5종목 전략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5종목 전략이요? 예. 하나, 물리면은 막 20종목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5개 정도는 개인 분들도 가져가시면서 서로 다른 베타를 가진 거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소외돼서 예를 들어 바이오가 쉬고 있다 그러면, 바이오 한두 개 사고, 그 다음에 제일 주도 업종은 다들 시장에서 봐도 아니까, 그런 쪽 위주로 이제 포지션 했다가, 걔들이 빠지면은 또 바이오가 올라가거든요. 아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바이오 올라가더라고요. 예. 근데 돈을 다 끌어다가 그쪽으로 가져가니까 이제 코스닥이 못 오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요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변화가 빨라요. 테크놀로지 변화도 빠르고 주도주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같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일임으로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약간 욕심을 버리고 ETF, 섹터 ETF를 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다 코스피보다 한 매년 10%씩은 더 버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알파를 내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ETF를 산다 그러면은 코스피 ETF만 사도 좋지만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ETF들을 골라서 사시면은 또 코스피보다는 또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죠. 네. 알파를 내는 전략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꿈은 꾸죠. 내가 지수보다 안 앞설 거야. 코스피가 작년에 75% 올랐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벌 거야 했는데 이제 수익률 까보면은 손을 떨죠. 그 알파 전략이라는 게 어떤 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20종목이 보통 20종목 정도 사거든요. 근데 그 정도 있을 때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요. 네네, 저희가 그렇죠, 운영 그렇죠. 1조 이상 하니까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없는 종목들은 시장 비중하고 조금 맞춰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까 이제 기판이 갑자기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어. 이 비단에 무슨 일이 났나 봐. 이렇게 하면 빨리 리서치하고서 볼 때 이게 새롭게 보이면은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힘을 확 실어주는 겁니다. 비중을. 네, 비중을.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시장보다 이익을 확 벌 수 있는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걸 바로 알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인이면 네. 각각 홍길동 계좌, 이대호 계좌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럼 그게 동시에 이렇게 다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 주문이? 그렇죠. 예, 공평하게.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나눠서 쭉 사게 됩니다. 요새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예. 다 이제 예. 뭐라 해야 되나 수탁사가 아니라 그 IT 해주는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타스나 아이트레이더 같은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증권사 통해서. 개인들이 여러 분이 계셔도 그거를 1시간 동안 사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거의 1조 7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는 기관 자금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연기금 자금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임 같은 거 맡기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내 돈 푼돈이라고 맨 마지막에 주문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감독원 감사할 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공평하게. 공평하게 예. 시스템으로. 예. 어차피 그 이제 주문 증권사에 내면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해주고 예. IT 전산해주는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또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 네. ETF로 하는 ETF로 방법도 방법, 아니면 진짜 운용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네. 그로스1 자산운용입니다. 그로스1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님께 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가을. 네. 마음 같아서는 가을이 오기 전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로스1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